지난 토요일날 민주노총이 서울도심에서 경찰, 추산, 조합원 6천여 명을 동원한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은 한미동맹 해체, 한미 전쟁연습 중단 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의 의용단체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가 보내왔다며 미국과 윤석열 보수집권 세력은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는 내용의 연대사를 공개하면서 북한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독하고 박수까지 치는 그런 망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꾸준하게 주장해온 단체이며 이날 집회를 통해서도 스스로 반미 친북 세력임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먼 단체 행동으로 특히 민노총은 집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반대하고 북한과의 대결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노총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 을지 프리덤 실드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훈련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핵탄두를 수십 기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우리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위협까지 요구되어 있어 우리의 훈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편만 드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노총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또 극렬한 사업장 분규를 주도해온 진경호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도 이 단체 출신이고 진 위원장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서 혁명 열사령에 참배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사면 복권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핵 등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유력 유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만 문제 삼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단체가 할 주장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잇게 한 우리 안보의 근간이고 자산입니다. 우리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사드체계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완성한 북한의 노골적 핵위협에 맞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무기체계입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낡은 이념에 얽매인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노동계 최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막무가내인 것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큽니다. 정부와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정부는 얼마 전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 불법 파업의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8천억 원의 손실이 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노조가 100일 넘게 사장실을 불법 점거 중인데도 공권력은 속수무책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적성이 의심되는 집회나 폭력과 점거 행위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법 집행과 관련 범법자를 전원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의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을 지나 확대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특정인의 당대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수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와 이재명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재명 의원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심지어 무당의 나라 운운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김 씨는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에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소유자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김혜경 씨의 수행차량 운전기사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행차량을 운전했을 뿐이지 김혜경 씨의 수행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선행차량이든 후행차량이든 김 씨의 활동비 1,500만 원은 이재명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이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 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의 정책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교부금 심사를 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계라면 최측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계속해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짓 해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이 호주 출장에 이재명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자기와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애써 부인하던 모습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데칼코마니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최근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고자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 해명으로 최측근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지지층을 이용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방탄 전당대회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고 새치혀로 진실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더 이상 방탄용 전당대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최근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아픔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빠른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 침수, 낙과, 가축 폐사 등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축 재보험이나 또 농작물 재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밥상물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만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저희 당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개최해서 전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또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한 효과가 즉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종부세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7월에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과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지금 현재 기본공제가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은 추가 공제하는 이런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같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금년도 관련 세금 사항이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8월 1일 날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준비 기간을 역산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8월 20일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합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8월 20일이 넘게 되면은 납세자가 스스로 특례 반영 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정부와의 세법 공조를 위해서 여당이 맡아오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결과적으로 미루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선의의 1주택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희 강사님.